아침 조회 시간, 민수는 차가운 운동장 위에 줄을 맞춰 서 있으면서도 머리가 멍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눈은 충혈돼 있었고 군복깃 안쪽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중대장이 지금부터 연단 위에 올라가 중대장의 명령을 서류철을 한다란다. 펼치는 순간 운동장에는 작은 기침 소리 하나도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월남 파병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 라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어요. 병사들은 각자 속으로 자기 이름이 불릴지 계산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류 위를 훑던 중대장의 시선이 멈추고 또박또박 이름들이 읽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이 또렷하게 들리는 느낌에 숨이 멎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고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는 감각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머니의 등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수, 너도냐? 옆에 서 있던 병사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민수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며 줄곳곳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파병을 기대하던 몇몇 병사들은 안도하거나 아쉬워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반대로 파병 대상이 된 병사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강철호 상병은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파병 수당을 계산하며 몇 달째 준비해왔던 사람이라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손가락 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서 있었고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 풍경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며 운동장에 서 있는 수십 명의 병사들 모습이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대장은 남은 이름들을 모두 읽고 나서 파병 대상자들은 따로 남으라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명단에 들지 않은 병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생활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줄이 해산되는 와중에도 민수는 제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정호 주임원사는 민수의 굳은 표정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민수가 놀랍게도 기쁨도 분노도 원망도 드러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몇 달 전 민수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할 때 낡은 파일에 병원 서류를 끼워 들고 있던 모습이 그의 기억을 스쳤습니다. 저 녀석 집 사정이 보통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박정호의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조회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는 동안 그는 일부러 민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수 이병, 잠깐 보급고로 들러라. 라고 짧게 말한 뒤 더 묻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민수는 멍한 상태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병사들 중 몇 명은 민수를 힐끔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부럽다는 듯,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듯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보급고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급고 문을 밀고 들어온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몸은 정지한 듯 굳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주임원사는 군화끈을 묶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 무슨 일 있냐? 라는 낮은 목소리가 공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잠겨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는 아버지의 병세 악화와 집안 빚 문제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어깨는 점점 축 처졌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어요. 박정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위 무전기를 들어 행정반을 불러 민수의 휴가 기록과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어서 조교에게 최근 민수의 생활 상태를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보급고로 들어와 민수가 최근 야간 근무에서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보고했어요. 그는 일과 중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날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받아들었고 표정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혼자 서류철을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서류 속에는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렀던 흔적과 가족 관련 기록이 차곡차곡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명단에 민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병 명단이 이미 상급 부대로 보고된 시점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는 난색을 표하는 듯 입술을 잠시 깨문 뒤 다시 민수를 보급고로 불러들였습니다. 상황은 알겠다. 하지만 이걸 뒤집는 건 쉽지 않다. 라는 말에 민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류를 닫으며 결심한 듯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명단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수는 그 말이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짐작했지만 무슨 말도 덧붙일 수 없었어요.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민수는 억눌린 듯한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보급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어요. 반대로 박정호의 발걸음은 더 단단하고 빠르게 업무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명단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부대 전체를 뒤흔들 일이 될 조짐을 이미 품고 있었죠. 생활관 복도 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소리였지만 곧 민수가 파병에서 빠질 수도 있다더라. 라는 말이 퍼지며 분위기는 빠르게 뒤틀렸습니다. 강철호 상병은 침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군화를 벗으며 주변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는 파병 수당을 모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상황이라 명단에서 빠진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재심을 통해 명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억울함이 더 커졌어요. 생활관 한쪽에서는 취사병 둘이 파병 우선순위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왜 누구는 빼주냐라는 말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과열됐습니다. 통신병까지 끼어들며 병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생활관 조교는 급히 나서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병사들을 각자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복도에도 불만 섞인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신의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시선 속에 적대와 오해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디에도 변명할 곳이 없었어요. 옆 침상 병사는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활관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작은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묶여 있었어요.
잠시 뒤 강철호는 참지 못하고 인사계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는 명단 변경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인사계는 당황한 얼굴로 상급부대 지침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강철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병사들이 놀라 복도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중대장이 상황을 듣고 급히 사무실로 들어와 모든 병사에게 추측과 소문을 금지하라고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대 안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긴장감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침상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쉬며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그 시각 박정호 주임원사는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며 명단 재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호 주임원사는 재심 신청서를 들고 중대장실 앞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중대장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고 책상 위에 파병 서류 더미가 상황의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말없이 재심 신청서를 중대장 앞에 내려두었고 중대장은 서류를 집어들며 표정을 굳혔어요. 중대장은 명단이 이미 상급부대로 보고된 상황이라 번복하면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호는 병사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중대장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서류에 결재 도장을 찍었어요. 결재가 끝난 서류는 바로 상급부대 인사과로 전달되었고 그 시점부터 재심은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급부대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재심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위원회는 민수의 가족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행정반으로 곧바로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의료기록과 생활기록부를 다시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부대 안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정말 명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며 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행정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박정호는 끝까지 남아 서류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예측하며 혹시 있을 까다로운 질문들을 대비해 설명 자료까지 따로 정리했어요. 늦은 밤 행정반으로부터 모든 서류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오자 박정호는 즉시 상급부대로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며 파병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길게 토론을 이어갔어요. 몇몇 위원은 민수의 가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는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재심론의 소식이 비밀처럼 퍼졌고 병사들은 표정과 분위기로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급부대에서 민수 이병 파병 제외 잠정 승인이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척은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파병 제외 결정이 내려온 다음 날 중대 본부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어요. 군단 인사감사팀이 파견된다는 소식이었고 담당 장교는 절차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중대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감싸쥐었고 박정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감사팀은 도착하자마자 파병 명단 작성 과정과 재심 신청 경위를 세밀하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감사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이리저리 뒤적였어요. 조사관들은 서류 하나하나에 표시를 하며 민수의 파병 제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계가 초기 명단 작성 때 기준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강철호 상병은 감사팀이 병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 파병 기준의 불투명함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은 감사 소식에 말을 아끼며 서로 눈치만 살피고 복도에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 때문에 감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침상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은 며칠 동안 부대에 머물며 밤늦게까지 서류를 비교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중대장은 조사관들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표정이 어두워졌고 박정호는 모든 과정에 성실히 답했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감사팀은 중대장의 관리, 소홀 및 주임원사의 절차 위반 가능성을 보고서 초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을 흘렸어요. 그 말은 곧 부대 안에 퍼지며 병사들의 불안과 갈등을 다시 키웠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새벽에 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수가 흔들리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대 전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조차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활관 침상 끝에 앉아 감사로 인해 박정호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출증을 신청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조용히 그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파병 명단에서 빠지는 과정과 그 때문에 시작된 감사로 박정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도망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수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귀한 그는 중대장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중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맞았고 민수는 파병 제외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수는 상급 부대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중대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결국 진술서 작성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인사계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면 진술서를 천천히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몇몇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민수의 상황을 설명하는 증언서를 쓰기 위해 행정반을 찾았습니다. 생활관 조교는 민수가 억울한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해 주었고 다른 병사들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박정호는 이 소식을 듣고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민수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러나 감사는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가져올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색 봉투 하나가 중대 행정반에 도착했어요. 상급부대 감사 결과가 담긴 공문이었고 행정반 병사들은 숨을 삼키며 봉투를 중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중대장은 모든 간부를 불러 회의실에 모이게 한 뒤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회의실의 긴장감은 단단히 뭉쳐져 있는 듯했고 박정호 역시 숨을 고르고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중대장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마침내 표정이 조금 풀리는 듯 보였어요. 공문에는 주임원사의 조치는 인도적 고려에 따른 정당한 판단으로 인정함. 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추가 징계는 없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박정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묵직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파병 명단의 최종 확정 공문도 함께 내려왔고 민수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기록되었어요. 이로써 오랜 시간 흔들렸던 논란은 마침내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박정호는 복도에서 병사들과 마주쳤고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표정이 풀린 얼굴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며칠간 누적된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부대 전체의 공기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강철호 상병은 파병에서 제외된 건 아쉬웠지만 감사 결과가 명확하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다시 일상적인 웃음과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고 병사들 사이의 어색한 눈치 싸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중대장은 파병 준비를 위해 각 보직별 임무를 다시 배정하며 조직을 빠르게 정돈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 전까지 느꼈던 부담스러운 시선도 점점 옅어지며 주변 병사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부대의 안정이 찾아온 걸 느끼며 한층 편안해졌어요. 박정호는 멀리서 민수를 바라보며 그가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대는 다시 각자의 일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던 시간만큼이나 복잡했던 긴장은 어느새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날, 민수는 조용히 부대를 나섰어요. 정문을 지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며칠간 푹 쉬며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공장에 취업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집안 경제도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견디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고 어머니는 민수가 곁에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 듯 했어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 민수는 문득 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기록하며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되짚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감사의 감정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 한 장을 꺼냈고 박정호에게 전할 말을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는 저녁 후의 근황, 가족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호 주임원사는 근무 중 행정반 병사에게서 작은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 글자들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민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오롯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박정호는 짧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은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하루를 이어갈 준비를 했어요. 민수와 자신의 선택이 서로에게 어떤 끝을 남겼는지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떤 격한 파동도 없는 평온함 속에서 잔잔히 마무리되었습니다.